안녕하세요. 두유로운 리서치 두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8월 25일 수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9월의 대조정장의 징후들이라고 해서 제가 리서치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조정장이 올 수도 있고 크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온다면은 저는 이 9월 전에 다 털고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가 봐두고 있던 주식들 그리고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봐놓은 주식들을 좀 추매를 하거나 또 새로 진입할 때 상승장에서는 좀 올라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2021년은 상당히 불안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9월 달, 10월 달을 보면서 아주 좀 더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추매를 할 그런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여러 가지 좀 9월 달, 10월 달 가을장 이제 여름장이 끝났어요. 좀 3대 지수로만 보면 상당히 여름장도 계속 상승 모드를 이끌어 온 그런 상황이지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수 이외에 지수는 사실 지수를 이끌었던 회사들은 몇 회사밖에 안 돼요. 이 지금 최고 역사상 최고 주가를 지금 이끈 회사들의 주식이 되게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히 중소형 기술주들은 2021년 초부터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9월 달에 어쩌면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안 올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항상 어떤 불안 요소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자생인 것 같아서 한번 이런 불안 요소들을 짚어보고 만약에 지금 보시고 계신 저만 하더라도 좀 추가로 더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추가로 매수할 그런 주식이라든가 새로 진입하고 싶은 그런 주식들을 이것은 여기는 진짜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반등을 다시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한번 좀 신중하게 9월 또 최대 10월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서 좀 예의주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너무 상승 막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간 몇 가지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손실을 보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일단 주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네, 절대 상승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2021년도에 와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크게 조정장이 오는 것이 본인이 포트폴리오가 또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평단을 상당히 낮춰서 다시 반등에 아주 가파른 반등의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9월, 10월을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로는 이 3대 지수의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을 해오고 있어요. 사실 주식시장의 주가는 올라갈 수만은 없죠.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받는 폭은 커진다는 것이 이 주식시장의 어떤 단순한 논리죠. 나스닥도 그렇고요. 다우존스도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너무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반등폭이 컸지만 그래도 2021년에도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는 더 큰 상승폭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장 큰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이기 때문에요. 이 500대 기업, 100대 기업, 50대 기업이 이 지수들의 어떤 이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그 회사들이 이끌기 때문에 이 소수의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이 지수도 반대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많은 조정을 받은 그런 중소형 기술주, 뭐 이런 미래 유망주들은 그나마 그럼 조정이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 이런 지수가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 어,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 지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요. 또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지수가 거의 히스토릭 하이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주식 주가조차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장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 사상 최대의 지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을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인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케이프 레이쇼라고 그래서 이런 어, 인플레이션 지수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어, 그 P 레이시오를 S&P 500에 접목을 시켜서 어느 정도 버블이 있나라는 그런 지수를 내본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까지 오늘까지의 지수가 P 레이시오가 39에 달았습니다. 이 39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한 25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위험 수치에 25를 넘기 시작하면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긴 그 주식의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25가 넘는 순간부터는 좀 위험하다고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25가 훨씬 넘어서 지금 40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P 레이시오, K 쉴러스 P 레이시오가 이 정도 다다란 그 어, 지점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수치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시면 35가 좀 한 32 정도가 됐을 때가 미국의 대공황 시대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25가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닷컴 버블 이후에는 이 P 레이시오, K 레이시오가 거의 대부분 25를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25를 위험 수위로 이제 잡는 것은 좀 너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가 아닌가 하지만 30 정도가 넘어가면 일단 위험 수치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K 레이시오에 따른 어떤 그 레이시오별로 수익을 나타내는 그런 도표예요. 그래서 25보가 넘어가는 지점과 25가 덜 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25가 덜 되는 지점부터는 수익이 5%, 10%, 20%대 이렇게 많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25가 이제 넘어가고 30이 넘어가면 이렇게 수익률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4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는 그런 도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40이죠. 40이면은 이제 이 40대에 투자에 들어가는 것은 수익을 낼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까지 45까지 간 것이 이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그때가 45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1년도는 39, 거의 지금 40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좀 관망세를 유지해야 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성이 또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제 테이퍼링이죠. 앞으로 연준에서 돈을 푸는 것을 이제 옥죄는 이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10월에서 11월 사이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이 테이퍼링을 어나운스를 하는 시기가 9월 달이 되지 않겠느냐, 늦어도 10월 달은 아니겠느냐는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인플레이션 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발표는 하겠지만은 9월 달에 발표를 할 때 이 테이퍼링을 어나운스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나운스먼트가 있으면 주식시장은 뉴스에 패닉셀이 나오죠.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면서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난 9월 달, 작년 9월 달을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작년 8월 말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거의 한 10% 조정이 왔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정이 왔었는데 그럴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9월 달에. 그런 또 전년도에 어떤 그런 전천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기류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뉴스에서 여러 좀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죠. 이제 이런 주식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Sell Rosh Hashanah by Yom Kippur. 이거는 이제 로시 하샤나라는 날에 주식을 팔고 염키퍼 날에 주식을 사라라는 그런 어떤 뭐 미신 같은 거죠. 주식시장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는 날은 이게 두 개가 모두 유태인들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명절 로시 하샤나는 유태인들의 그 새해라고 해요. 새해라고 하고 염키퍼는 이제 새해를 좀 엄숙하게 보내고 염키퍼부터는 이제 다시 1년을 시작하는 그런 활기찬 그런 날로 어떤 두 날들이 한 일주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 로시아시아나 때는 주식을 팔고 이것에 영향을 받았었는지 몰라도 작년 9월 달에 그렇게 한 10%의 조정장이 있었고 다시 10월 달에 다시 반등을 하나 싶더니 다시 꼬꾸라져 갖고 다시 9월 달에 최하 지점 거의 하지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날이 9월 6일이고요. 9월 6일부터 8일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9월 6일 전에 주식시장도 쭉 팔아놓고 근데 이것이 뭐 매년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어떤 연도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연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번 연도는 좀 가을부터 좀 불안 요소들이 많이 돌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염키퍼는 그 일주일 후 요 날부터 이제 다시 주식도 사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유태인들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썰이 주식시장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태인의 그 재정적인 파워가 이 세계 경제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8월 달 저 같은 경우도 8월 달 뭐 7월 달부터 계속 흘러내려가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갑자기 반등을 시작하면 아유 이제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하나 보다 최저점 찍었나 보다 하고 막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 좀 예,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른 또 악재들이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빅쇼트 2008년도 주식 주택 시장 붕괴를 하면서 주식 시장이 크게 붕괴했을 때
예, 공매도를 때렸던 미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때리고 이 주택 수압의 어떤 공매도를 때렸던 그 전설적인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가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혁신 기술주들 그 아크 K를 중점적으로 공매도를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캐시 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혁신 기술주들이 너무 버블이 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때렸다라고 이거 공언을 하고 지금 이 투자자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마이클 버리가 이런 기술 혁신 기업들의 어떤 가치를 계산을 잘 못한다. 그런 내용으로 다시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저는 캐시 우드 편입니다. 캐시 우드 쪽에 뭐 기술 혁신주들 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를 한 쪽의 그 예측이 좀 빗나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사람이 공매도를 때린 이유도 상당히 이 사람은 상당히 수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버블이 지금 극에 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대 지수가 최고점에 다다라 있고 이런 그 혁신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되면은 크게 예, 충격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 보시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몇 달간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이때 제롬 파웰이 느닷없이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난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2000포인트 조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0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은 것이네요. 1800포인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자율을 조금씩 올린다거나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이 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일단 9월 가을장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일단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추매하거나 그다음에 새로운 또 진입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들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